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는 여야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요, 대통령 사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절망적이다, 분노하는 민심에 전혀 대답이 되지 못했다라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이름을 올린 종교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경주에 있는 종교단체 천부교 소유 임야에서 1000구가 넘는 시신이 발견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대변인을 연결합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관석입니다. 네, 자, 오늘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민주당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갈수록 태산입니다. 저희가 1차 때 90초짜리 변명성 사과문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어서 이번 2차 대국민 사과문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개인적인 반성문 수준의 그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네. 시간만 늘어났을 뿐이지 그 개인적인 잘못의 문제도 외에는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없고요. 또 저희가 듣고 싶었던 것은 현재 헌정사상 최초 이런 국정농단을 위해서 국정에 공백이 생기고 대통령의 국정 동력도 지금 거의 제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시 국정을 수습하고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내려놓고 정치권 또는 국회, 국민과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수습의 새로운 의지라든가 해법을 기대했는데 그런 것이 다 빠져서 국민들은 이걸 들으려고 기다렸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 주말에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고요. 시국 선언도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와대가 일종의 이제 여론 달래기 차원으로 판단했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일련의 그 수습하는 방식들이 보면은 검찰의 소환 또는 최순실 씨의 극비 귀국이라든가 오늘 또다시 2차 그 대통령의 담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비선실세 컨트롤 타워들이 이 국면을 갖다가 정말 책임을 지고 그 국정의 권한을 내려놓고 그 자체에서 국민과 수습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개별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지킬 건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일 큰 집회가 있는데요. 네. 그걸 앞두고 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학생들, 교수들, 또 각 시민들, 이 촛불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고요. 또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이런 시국선언이나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동안 야권이나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별도 특검을 통한 대통령의 수사를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국정조사와 국정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 일방적인 총리 지명도 철회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저희는 촉구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비선실세로 알려진 인물들이 지금 줄줄이 긴급 체포, 구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이 비선실세 컨트롤 타워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표 저희가 이제 내각을 얘기를 했었고요. 네. 지금 현재 그 내각의 사정 라인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수사기관들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이요. 네. 또 청와대만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친박으로서 또 최순실 씨 얘기만 나오면은 2년 전부터 또 이번 국정감사부터 그 사수대를 자처해서 했던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있고 대표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못을 통감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갖다가 미봉책으로 수습하고 다시 국정을 주도하겠는가 이런
일련의 기획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모종의 기획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하고 계시다. 예, 자, 이 민주당 오늘 대국민담화 혹평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지난번보다 조금 진전된 대목들이 있습니다. 자, 필요하다면이라는 전제 하에 검찰 수사 받겠다 했고요. 특검도 수용한다 했는데 이 특검이 상설이다 별도다라는 게 따로 이야기되진 않았어요. 네네. 별도 특검도 수용하게 되면 수사는 조금 신뢰성 있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필요하다면이라는 거 단서를 다른 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만은 네. 지난번보다 이제 책임 인정과 그 수사 및 특검 수용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수사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 발표 전에 어제부터 이제 무슨 서면 조사 방식 이런 것들이 벌써 흘러나오는 것들이 저희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역 없이 네. 제대로 된 그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을 통해서 수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미 이제 안종범 수석이 이제 구속됐는데 네.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모금했다 이렇게 진술한 게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아니라 거의 피의자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특검 수사를 받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것을 거의 다 개인적 비리 수준으로 한정시켜 버렸고요. 또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의 선의 등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어떤 엄청난 피해를 약탈에 의해서 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또 새로운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뇌물죄나 중요 범죄에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다 배제하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적 정서적 호소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헌정파의 국정농단의 부분에 있어서 수사의 가능성에서는 진전했으나 그러나 더 큰 문제들 특히 국정을 어떻게 앞으로 국정지도가 지금 5%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충격적인 조사인데요. 네. 국정 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끌어나가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같이 이 부분을 갖다가 의논하고 수습하게 나가겠다는 것들이 해법이 전혀 없어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다는 말씀이신데요. 국정해법이 들어있지 않았다. 이건 대부분 다 이 지적하시는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감성에 호소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안에 가이드라인도 절묘하게 숨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든가 또는 거의 개인적 비리 수준으로 제한했다든가 선의의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을 다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수사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검찰 수사 방식도 서면 조사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자, 그건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네. 지금 일단은 추미애 대표가 바로 이 기자회견을 해서 대통령의 이 담화에 대한 이제 또 쓴소리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입장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특검을 수용하라. 이건 이제 별도만 되면은 대통령의 담화 내용과 일맥상통할 것 같고요. 네. 국정조사는 사실은 대통령이 언급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거죠? 여야가 합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공동의 임무 이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입장을 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용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하야, 탄핵 이런 것들이 거침없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지도가 5%라는 건 역대 최저치고요. 사실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돼버렸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일방적인 총리 후보 지명을 했어요. 네, 그랬죠. 이거는 단순히 절차가 바뀌었다의 문제의 수준이 아니고 또는 사전에 야당한테 통보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본인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현실과 또 국민인식과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총리 후보 일방적 지명은 철회돼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대통령이 현재 국정 동력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해서 다시 국정의 새로운 운영의 중심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요구를 오늘 추미애 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 담화도 듣고요. 추미애 대표의 이제 기자회견도 듣고 궁금한 지점을 하나 질문 드리자면
지금 제1야당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리더십은 정말 이제 붕괴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뭐 국정은 냉장고와 같아서 하루라도 멈추면 안 된다. 요런 대목의 이 의미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경제도 여러 가지 비상이고, 네. 또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외교적, 안보적 그런 상황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추미애 대표 발표문에도 이런 경제와 또 안보와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제1야당으로서 또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정치 세력으로서 언제든지 협조하고 또 주도적으로 책임져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명된 현 김병준 내정자의 얘기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문제 자체를 그래서 국회와 긴밀하게 상의한 데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만약에 네. 자, 이 김병준 이 총리 지명자가 아까 국민의당 입장은요, 스스로 네. 자진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고 네네. 지금 이제 철회하라 오늘 이제 당대표가 말씀하셨습니다만 네네. 만약에 김병준 총리 이 지명자가 사퇴하거나 철회되거나 한다면 네네. 오늘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를 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었잖아요. 예, 국회가 추천하는. 예, 국회가 추천하는 여야가 예. 합의해서 예. 어떤 후보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인물을 좀 거론할 수 있는 단계는 네네. 아직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현재 이제 국정동력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국정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손을 뗀다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통해서 권한을 주고 거기서 다시 또 내가 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네. 이것의 전제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언하고 약속을 해줘야 되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현행 헌법상 충돌하게 돼 있기 때문에 권한 문제들이 네. 누가 이제 될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 현재 분노와 또 불안을 갖다가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서도 또 국회와 제반 정치 세력 또 현재의 국정 운영을 고심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 3단계, 3가지 요구 조건을 오늘 제시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이 퇴진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청와대에서 이 영수회담 추진한다 이런 속보도 있었는데 네네. 영수회담 제안이 오면 조건 없이 네. 만나실 건가요? 아니, 조금 전에 추미애 당대표님께서도 SNS에 이제 그런 글을 올리셨는데, 네. 저희가 이 전국의 해법으로 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 조건을 제시했고요. 저희는 조건부 단계적 퇴진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밖에서의 민심에 성남 민심에 이제 저희가 답하려면 퇴진 운동을 해야 되는 정도로 지금 거셉니다. 하지만 네. 제1야당이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런 것이 근데 전혀 성의 있게 일정하게 해결되지 않은 속에서 덜커덕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거기에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또다시 엄청난 불통과 대통령의 마이웨이식에 이미 다 동력을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네. 입장만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수회담에는 저희가 좀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국정 마비가 길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남는 건데요. 자, 이 소식 하나 여쭤볼게요.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비상시국회의 구성을 추진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네네. 혹시 물밑 대화가 있습니까? 저희 일부 중진 의원들하고 새누리당의 비박계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 촉구라든 특검을 촉구했던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채널로서의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여야 정당이지만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이비자 복심으로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하셨는데 또 최순실 게이트를 국정감사 때 방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스스로도 오늘 의총에서 반성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같이 협상의 주체를 끌고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이제는 받을 수밖에 없었던 별도 특검이라든가 대통령 수사 문제를 갖다가 현 지도부가 그전에 받질 않아왔어요. 사실상. 네. 저희가 특검 협상 그래서 중단되고 그러지 않았던 거,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논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 대통령 지지율 오늘 5%를 또 언급하셔서요. 간단하게 네네. 공지드리면 이게 한국갤럽이 주간 정례조사로 한 거고요. 저희가 2부 말미에 자세한 조건 말씀드렸고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오늘 한 언론에서요, 이 경주 토암 산자락에서 불법 매장으로 추정되는 시신 1049가 발견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천부교라는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파문이 컸는데요. 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경주 토암 산자락의 시신 1049 발견. 이 자체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발견된 건 틀림이 없는데, 네. 문제는 그게 지금 최근에 발견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2014년도 사건입니다. 2년쯤 됐군요. 네, 그때 그 당시에 아주 조그만 단신 기사로 보도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사실상 이제 굉장히 많은 불분명한 시신이 이제 토암산자락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당시에도 굉장히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사실은 했습니다. 했고요. 네. 그래서 사건이 전부 지금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지금 시신들 중에 739는 네. 이 지금 신앙촌이라고 지금은 기장군에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 있었는데. 네네. 그런데 그 신앙촌에서 이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기장에서 경주로. 네. 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집단 묘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장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는, 그 중에 또 319는 이제 그 사망한 신도들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또 그 장소에다가 네네. 추가로 매장한 그래서 이제 1000몇십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당시에 허가를 안 받고 이장을 하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책임을 묻고 몇 명이 한 명은 구속되고 몇 명은 벌금을 내고 그랬던 것으로 이미 정리가 된 사건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처음엔 어떻게 밝혀진 사건인가요? 그때 그 당시에도 토암산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시신을 발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신 중에서 18구를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천부교에서 이제 아주 집단으로 묘터에다가 불분명한 시신들을 이제 그 매장을 했노라고 발표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무단으로 그 묘터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돼서 또 처벌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천부교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천부교의 집단 묘터가 발견됐다는 거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신들이 어떠한 경위로 사망에 이르렀는지 하는 것들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직 풀리지 않은 대목이 있긴 한데 2년 전에 경찰 수사가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신이 이렇게 발굴되면서 알려졌는데 사실은 이 특정 종교 단체의 공동 묘지였는데 행정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크게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무허가로 그게 구성이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 워낙에 시신이 많다 보니까 지금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의심을 갖게 됐고요. 의구심이 있어서 조사를 해본 사람들도 있고 한데 사실상은 이 많은 시신들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렀는지는 당시에도 명백하게 밝혀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요 기사를 보니까 매장된 시신 중에 고인의 이름, 사망일자 또 이제 유족을 알 수 없는 신원불상의 무연고 시신이 이제 한 49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혹시 이게 또 범죄가 아닌가 하는 이제 놀란 가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혹시 그런 정황은 현재까지 있나요? 지금 없나요? 그 당시에 경찰도 이제 그런 혐의로 조사를 했는데 명백하게 증거, 어차피 증거가 있어야지 이게 사건이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확보를 못한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천부교라는 종교가 이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집단 자살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집단으로 사망에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중에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입증이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뭐 현주소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우리 사회에 뭐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고요. 종교가 또 다양하다 보니까 뭐 이단, 사이비 종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종교 내의 교계나 교단의 이제 이 자정에 의한 것인 것 같고요. 뭐 종교가 다른 사람은 이제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대목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사회의 어떤 해나 뭐 범죄 일탈을 이제 끼치는 것이냐 이제 요 대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어떤 기자가요. 뭐 안매장 취재를 하려다 안매장을 당할 뻔했다. 무서웠다. 이런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이 소송 폭탄 혹은 미행, 폭언, 뭐 살해, 협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가요? 정황은 어떤가요? 그 기자는 있었다고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기자의 주장은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지금 입증이 돼서 뭐 고소 고발이 있었다. 네. 그래서 뭐 누군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그 증거들은 존재치를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범죄 심리학과 교수님이시니까 한번 여쭤볼 텐데요. 이 경찰이 어쨌든 이게 돌아가신 뭐 이 시간차는 상당할 수 있으나 한꺼번에 발견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집단으로 발견되면 각각 어떤 경위로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수사를 하긴 하는 거죠? 네, 수사를 물론 당시에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한계는 있는 거고요. 네, 700여 구는 다른 곳에서 이제 그때 이장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뭐 그런 과정 중에 이제 300여 구는 뭐 이후에 이제 사망한 사람들이 차례대로 가서 매장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이제 결론에 잠정적으로 도달을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된 시신들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좀 열려있는 부분이 있는 채로 당시에는 일단은 몇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일단 덮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네. 자, 뭐 당시 2년 전에 그럼 경찰은 수사를 종료한 것 같은데 이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근데 뭐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미제에 가깝게 결론이 안 나고 지금 덮인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오대양 사건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네네. 그리고는 그 이후에도 지금 집단 자살로 추정되는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 영생교 사건이라는 게 또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제대로 된 정파가 아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단에 해당하는 신념으로 인한 그런 이제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지금 집단으로 이제 죽음에 이른 사건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번 사건도 사실은 뭐 의문의 그 시신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이제 와서 뭐 상당히 사망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지금 와서 이게 명백하게 밝혀지겠는가 하는 데는 이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럼 이제 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전혀 없었던 건지도 아직은 알 수 없고 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건데 아까 몇 가지 사례 말씀 주셨습니다만 네네. 이런 그럼 특정 종교나 혹은 좀 이제 사교 이런 곳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건가요? 글쎄 이제 그 대목이 상당 부분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인데요. 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종교적 신념이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이단의 대표가 본인이 이제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믿음에까지 네네. 이렇게 빠져드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심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종교 집단을 위해 가지고 결국 본인의 이제 모든 재산이나 명성 같은 걸 다 포기하고 이제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오대양 사건에도 존재했었고요. 네네. 지금 영생교 사건도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결국은 종말론에 따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사실 존재했었거든요. 네네. 신념의 그 강도가 일단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세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거의 자기의 가족,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게 되는 그런 경위는 네. 결국에는 이것이 어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훨씬 이제 감성적인 어떤 집단 몰입의 현상이 지금 이런 종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개인으로는 합리적인 이성에 의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네. 예컨대 어떤 특정한 조건이 성립할 때 그 어떤 조직에 대한 몰입도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이성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말씀하신 네. 그 비이성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의 뭐 옴진리교라든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도 생각은 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